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의사표시를 하려니까, 표시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고 뭔가를 표시하려니까 뭘 해야 돼요? 행위를 해야 되죠. 그 행위를 그냥 무슨 행위라는 거예요? 법률행위. 판다. 팔아야지. 마음속에서 죽으라고 팔아야지 한다고 해서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지. 매매 뭘 해야 돼요? 계약을 해야 팔리지.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법률 행위를 하는 거예요. 계약하는 행위. 뭐 취소하겠다는 행위.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배우신다는 얘기인데,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있어요. 어떤 법률 행위든. 자, 그럼 먼저 그 법률 행위 종류를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나눈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구별해요. 바로 이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나눠요. 어느 법률 행위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표시 하나만 있어도 성립하는 법률 행위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만 있어도. 하나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붙이면 무슨 행위? 단독행위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지금 매매 뭐라고 그랬나요? 계약, 이거 법률 행위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이 매매 계약을 하려면은 여러분이 사겠다는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매매 계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상대방도 팔아야겠다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즉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서로 팔겠다는 의사표시, 사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죠. 그러면 이 계약은 의사표시 하나만 가지고 된다, 두 개가 있어야 된다. 두 개. 한쪽을 청약, 야 팔아라 또는 사라 청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두 개가 딱 맞아떨어질 때 하는 게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1번, 그래서 단독행위는 몇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한 개의 의사표시로만 성립하지만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로 합치가 되면 되고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채권법 파트에서 무슨 법을 배우신다고요? 계약법.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은 또 일종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계속 배우실 거고요. 자, 지금은 간단하게 무슨 행위? 단독행위만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자, 그러면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몇 개만 있으면 돼요? 한 개만. 그런 의미를 자꾸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양 당사자가 할까요? 한쪽만 할 수 있을까요? 한쪽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쪽만. 매매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 두 개. 그럼 한쪽만 혼자 매매 계약이라는 걸 할 수는 없지요. 매돈이라는 사람, 매수인 사람 반드시 양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둘이 매매 계약을 했다가, 자, 여러분이 제 아파트 샀어요. 제가 5억에 팔겠다고 지금 청약을 했는데 여러분이 오케이 산다고 했다고. 그래서 둘이 지금 계약서도 작성해서 매매 계약을 했죠. 자, 그건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죠. 근데 여러분이 사고 나서 보니까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사기를 당했네. 제가 이제 사기꾼 많이 될 거야. 사기꾼도 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좋은 사람 되세요. 예. 그러면 그 부동산을 사기당해서 여러분이 샀다고 생각하시면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없애고 싶어요? 없애고 싶다고. 그래서 법에서는 사기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사람은 그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해놨어. 그럼 여러분은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겠죠? 그 취소하는데 저하고 합의해서 취소할까요? 사기친 놈이 취소해줄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냥 여러분 사기당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해야 그게 맞는 거죠. 그럼 취소 같은 경우도 취소하겠다라고 의사표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법률행위인데 여러분이 취소하겠다고 의사표시 하나만 하면 되는 거지.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뭐하고 할 필요는 없죠. 이런 걸 그래서 무슨 행위? 단독행위란단 말이에요. 단독행위.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단독행위라는 의미를 이해하셨으니까 1번 특징을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일방적인 의사표시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아무 때나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계약 위에 자기네들이 합의가 돼 있으면 계약은 되지만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해버리니까 법의 규정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취소도 단독행위인데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배우시는 거예요. 취소하려면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딱 법에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취소할 수가 없어. 아무리 기분 나쁘다 하더라고요. 이게 법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이제 배우신 분들만 이제 살펴보시면 돼요.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해야 되니까 상대방도 좀 고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항상 제가 얘기한 거 공평해요.
자기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단독행위 할 때는 깔끔하게 해야 돼요. 거기다가 너저분하게 뭘 붙이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그 붙이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조건과 기한이라고 그러는데, 원칙적으로 단독행위에는 조건, 기한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 안 나왔는데 3번 해가지고, 그러면 단독행위는 양당사자 합의해서 한다, 일방적으로 한다? 그럼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항상 단독행위 하는 사람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취소하려는 사람은 취소 권이라는 게 있어요. 취소권. 뭐 해제한다, 그 해제 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권리들을 다 뭐라고 하느냐? 일방적으로 자기가 법률 변동,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형성이라고 그래요. 형성. 뭘 한다고요? 형성. 그럼 권리니까 뒤에다 권자 붙이면 되지. 무슨 권?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그래서 단독행위에서 나오는 권리는 다 무슨 권? 형성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형성권. 취소권, 해제권 이런 거 다 형성권이에요. 자, 그러면서 2번 단독행위의 종류를 쭉 구별했는데, 가끔 우리가 이제 단독행위하고 계약을 구별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지금 이걸 다 배우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이제 배우시게 되니까 이런 거 외우는 것은 나중에 뭐 좀 늦게 외우셔도 돼. 그냥 단독행위라는 의미로만 이해하시라고요. 이해하셨고. 자, 이제 2번 내려갑니다. 자, 법률행위를 다시 이제 뭐와 뭘로 나누나요? 의무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로 나눠지죠. 의무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로 나눠지는데, 자, 요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아까 구조가, 민법의 큰 구조는 뭐가 있으면 뭐가 있다? 원이 있으면 결과, 원인을 법률 요건, 결과를 법률 효과. 결국 법률 효과는 무슨 변동? 권리 변동. 그럼 법률 효과를 일으키는 법률 요건은 두 가지.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인데, 지금 우리는 뭐 배우시고 계시다고? 법률 행위를 배우셔요. 법률 규정은 말 그대로 법조문 있는 데서 배우시면 되니까. 그럼 결국 이 법률 행위를 지금 우리가 둘로 나누는데, 아까는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나눴지만 지금은 요거하고 연결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법률 행위는 무슨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권리 변동. 그러면 이 권리는 크게 둘로 보면은, 자, 채권이라는 권리 있다고 그랬죠? 또 물권이라는 권리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권리 변동은 나누면 무슨 변동과? 채권 변동과 물권 변동 나눠지겠죠? 그럼 채권 변동이든 물권 변동이든 뭐에 의해서? 법률행위에서. 그러면 권리가 둘로 나눠졌으니까 이 법률행위도 둘로 나눠지겠죠. 채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를 무슨 행위? 그냥 해. 그냥 채권행위 하면 돼요.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를 물권행위라고 그러면 돼요.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나누는 건데, 이렇게 나누고 요걸 거기처럼 뭐라 한다? 의무부담행위라고 그래요. 요걸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자, 이제 그림으로는, 우리가 배운 그림으로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이제 현실적인 걸 보시게 되면 조금 빨리 갑니다. 지금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다. 이거 법률행위죠. 그럼 이 법률행위가 채권행위냐 물권행위냐, 즉 의무부담행위냐 처분행위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조대로 한다면 이 매매 계약으로부터 무슨 변동이 일어난다면, 채권 변동이, 뭐 채권이 발생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건 무슨 행위고? 채권행위고, 이 매매 계약으로부터 물권이 변동된다면, 즉 소유권이 넘어간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건 무슨 행위예요? 물권행위인데, 물어보지 않겠어요. 다 틀리니까 제가 그냥 쭉 나갑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또 되다 보니까 틀려. 매매 계약을 한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죠. 나중에 돈 받고 소유권 넘겨주겠다고 약속만 했을 뿐이지. 그렇죠? 그럼 매매 계약 한 상태에서는 아직은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고, 그러면은 양 당사자는 어떤 권리가 발생되느냐?